오늘은 그 최근 HMM을 필두로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이 해운업에 대해서 좀 간단히 생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이제 이게 6월 25일자 기사인데, 이제 기사 내용은 그 현재 지금도 이렇게 운임비가 비싼데 물류도 꽉 막혀 있다는 상태, 꽉 막혀 있는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웃돈을 얹어서라도 물건을 보내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상황이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일반적으로 해운업계는 성수기가 여름이랑 가을인데, 현재 계절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갈수록 물류 수요는 이제 늘어날 것으로 보이잖아요. 근데 지금 정체되어 있는데, 따라서 앞으로도 하반기에도 이제 이러한 현상이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기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 집수를 보면 이게 이제 6월 달인데요. 5월 달까지 조금 빠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죠. 그래서 현재 그 해운업을 보면 문자 그대로 10년 만에 한번 올까 말까 한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원자재 호황하고는 좀 결이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게, 이제 원자재 같은 경우에는 정부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대책을 만들면, 이 대책 마련을 만들면 예를 들어서 뭐 환율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중국발 규제처럼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하면 가열되었던 원자재 가격이 내려가죠. 그런데 이쪽 해운업계는 뭐 정부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정말 실질적인 수요에 반응을 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물량이, 이건 다 지금 실제 이제 물량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길목에서 한번 적체 물량이 생겨버리면 그 뒤로 이제 연쇄적인 병목 현상이 발생해서 뭐 새로운 어떤 10만 TU급 이 선박이 갑자기 몇십 편씩 이렇게 등장하지 않는 이상 이러한 사태는 쉽사리 진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지도는 그 시익스플로어라는 사이트에서 갖고 온 자료인데요. 이제 여기 보이는 이 붉은 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박, 그러니까 하역 대기 중인 이제 선박인 거고, 여기 주황색은 이 적체, 포화 상태에 빠져버린 항구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은 빨간색이고, 그리고 한국뿐만 아니라 이제 전 세계 항망이 이렇게 빨간색 혹은 주황색이죠.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가 이 물류 포화 상태임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 7월인데, 근데 이 말은 곧 있을 그 여름철 악천후 기상, 그러니까 이제 허리케인이나 태풍 같이 이렇게 또다시 컨테이너 선박들이 이 운행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사를 보시면 그 영문 기사긴 한데, 이 해운 관련 내용을 전문으로 다루는 사이트에서 가지고 온 건데요. 그래서 여기 제가 이렇게 하이라이트를 표시를 해놨는데, 여기 보면 이제 매년 6월부터 11월까지는 이 대서양의 어떤 허리케인 시즌이고, 이때 폭풍과 허리케인을 동반한 비바람이 자주 등장한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작년의 경우에는 이 기록적인 허리케인 시즌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물론 이제 올해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이 기후가 갑자기 변화하지 않는 이상, 특히 이제 예년과 비슷하다고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올해 역시도 이 운박, 그러니까 선박 운행에 있어서 차질이 생길 것은 자명해 보입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 또 자연재해가 덮어지면서 이러한 공급 차질은 더 심해질 거고, 특히 이제 최근 경제는 이 백신 정상화로 인해서 물류 수요가 좀 늘어나고 있는데, 그런데 한편으로는 지금 변이 바이러스가 좀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만약에 일부 항구의 폐쇄까지 만약에 이뤄진다면 이 물류 적체 현상은 더욱더 심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이렇던 구간은 이 북미 유럽 노선보다도 이 아시아 태평양 노선의 상황이 훨씬 더 심하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이제 유럽에서 미국을 가는 노선보다는 아시아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그 노선이 더 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쪽으로 지나가면 이 프리미엄을 많이 주는데, 특히 현재는 이제 중국이 이 기업들에게 돈을 뿌리면서 이 선박을 독점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사에서처럼 지금 부산항에는 물량이 계속 다 쌓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장치율이 이제 90에서 100%라고 하는데, 이미 적재 상태를 넘어서서 이 컨테이너 장치율이 94%에 육박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심지어 6단으로 쌓아 올리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지금 보면은 여기 이제 6단까지는 아닌데, 이 6단 이상으로 쌓을 수 없냐고 하실 수 있지만, 여기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지금 컨테이너 크레인 상단이 거의 6단이거든요. 그러니까 위로 더 올리고 싶어도 이 크레인을 올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이런 어떤 넓은 관점을 중심으로 놓고 이제 관련 지표나 나오는 뉴스를 통해서 이 해운업종에 대해서 좀 연결을 해보시는 것이죠. 참고로 이제 벌크 운임이랑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좀 다른 건데요. 이제 소위 벌크 운임 지수는 이 BDI라고 하죠. 그리고 컨테이너 운임 지수는 이 SCFI라고 하는데, 쉽게 말해서 이 벌크는 마치 이렇게 전화로 이제 용달차 같은 그걸 이제 부르는 거고,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에 의해서만 쓰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어떤 이 시세를 파악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고, 이제 컨테이너선 같은 경우에는 정기적으로 다니는 이런 어떤 시외버스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시외버스 요금이랑 개별 용달차 요금 중에 뭐가 더 정확하냐고 따져보면 그나마 이제 상대적으로 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조금 더 시장을 잘 반영하고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그래서 기준은 이 벌크선이 아니고 이제 그 컨테이너 운임 지수를 보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최근 해운 산업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슈 한 가지에 대해서 좀 살펴봤는데요. 남은 하루 마감 잘 하시고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